제가 우리 버키를 보면 맨날 얘기해요. 짠한 내 새끼, 엄마랑 같이 20살까지만 살자. 아프지 마라. 저희 포비 버키는요 4살 때 각각 저희 집에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12살, 11살이에요 포비는 푸들, 소형견이고요, 버키는 비글, 중형견입니다. 강아지들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수명이 더 짧아요. 포비가 형아지만 신체 나이로 보면 버키가 역전했지요. 사람 나이로 환산해 보면 포비는 64세, 버키는 65세입니다. 반려견의 나이를 추정을 해보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행동, 영양, 의료적인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합니다. 물론 개의 나이가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는 방법은요, 개의 품종에 따라 다르겠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머질이 긴 친구들이 납작한 친구들보다 더 오래 산대요. 소형견이 대형견보다 더 오래 살고요,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 하더라고요. 150개의 품종을 약 60만 마리의 영국에 살고 있는 개들을 분석한 결과라고 하네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푸들은 14년, 비글은 12.5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 통계예요. 하지만 우리 보호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20살까지, 20살이 넘어서도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 반려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동,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돌아봐 볼까요? 20살까지만 살자, 강아지 장수 프로젝트.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보호자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살까지만 살자, 강아지 장수 프로젝트. 반려견 수명을 단축시키는 보호자의 7가지 나쁜 습관. 자, 그 첫 번째, 행복한 비만한 강아지. 두 번째, 맛있는 간식을 먹는 강아지. 세 번째, 닦기 싫어, 칫솔질 싫어하는 강아지. 네 번째, 엄마 우리 산책 가자, 비 오니까 다음에 갈까? 더우니까 다음에 갈까? 미루는 보호자. 다섯 번째, 간접 흡연은 절대 안 되겠죠. 여섯 번째, 사상충약 먹이는데 또 깜빡했네요. 건강검진은 다음에 하자. 자, 일곱 번째, 동물병원이랑 친하지 않아요 하는 보호자분들은요, 우리 반려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행복한 비만 강아지인데요, 내 아이 엉덩이가 통통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내 새끼가 통통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 궁둥이가 예쁘구나, 귀엽구나 생각하시죠? 우리 버키는요, 엉덩이가 매력적인 아이예요. 비글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다리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우리 푸들이와 키 높이가 똑같아요. 되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통통한 우리 강아지들은요, 고양이들은요, 먹는 거를 얼마나 행복해 한다고요? 저도 밤에 먹는 거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저도 행복한 통통이고 우리 버키도 똥똥이고. 하지만 문제는 비만한 강아지가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수명이 2년이나 짧다는 것이지요. 성견이 되는 시점부터 중성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반려동물에게 비만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2022년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비만율은요, 약 4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려동물 비만 예방협회에 따르면 약 53%의 개가 과체중인데요.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반려견의 보호자의 95%가 우리 강아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비만한 반려견들은요, 관절에 무리가 줄 수가 있겠고요. 과체중은요, 반려동물에게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는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버키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는 12kg였어요. 지금은 15kg예요. 우리 버키가 살찌지 않게 살을 뺄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저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버키한테 얘기를 해요. 뽀비 형아만 빼고 우리 모두 통통이니까 단체로 살 빼자 우리 가족. 자, 올해는 반드시 살을 빼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맛있는 간식을 먹는 강아지. 우리 강아지들이 간식을 주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 줄 아시죠? 우리 포비는요, 자기 입맛에 맞는 간식을 먹으면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돌아요. 우리 버키는요, 특징이 있는데 금방 먹었는데 안 먹은 척하는 그런 장기가 있어요. 연기견이에요. 맛있는 간식은요, 우리 아이들이 사료를 거부하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서 배를 채우면 총체적으로 간식을 먹는 양도 과대해지고요. 이 점이 참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을 보고 계시는 거죠. 간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영양이 불균형해집니다. 영양이 불균형하면 우리 몸이 기능을 잘 못하겠죠. 간식은 하루에 먹어야 할 사료의 양의 10%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여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간식을 많이 먹으면 또 비만으로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만드는 자연식은 특식처럼 주시고 간식을 배부르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자세하게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에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닦기 싫어 이빨, 칫솔 싫어, 치약 싫어. 이빨 닦기, 이건 저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둘 다 4살 때 저한테 왔는데요. 우리 포비 푸들은 미용 실습견이었고요. 비그리는 훈련소에 버려졌던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빨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왔고 칫솔질을 익숙해 하지 않고 있는데요. 12살, 11살인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도 칫솔질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포비는요, 더군다나 앞니가 4개가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겁이 나는데요.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은요, 개에게서 흔한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요, 음식과 박테리아가 잇몸을 따라서 이게 모이는 거죠. 개 입에 플라그를 생성한 후에 발생을 하게 합니다. 구강 박테리아가 축적이 되면 궁극적으로는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신장 내에 감염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모든 종류의 건강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빨 닦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습관을 해보세요. 칫솔 형태도 다양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칫솔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건 손가락에 끼는 칫솔, 거즈면으로 만들어진 이빨 관리,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요. 요즘엔 이렇게 바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적합한 이빨 관리 제품들을 좀 선택해서 그냥 꾸준히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엄마, 우리 산책 가자. 아, 더우니까 다음에 갈까? 비 오니까 다음에 갈까? 추우니까 다음에 갈까? 매일매일 산책시켜주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산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해야 되는 루틴입니다. 그런데 귀찮으시죠? 비가 오니까 다음에 갈까? 더우니까 다음에 갈까? 산책은 강아지들한테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매일매일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일상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맨날 꼭 가셔야 하는 겁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출근견이에요.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는데요. 엄마가 바쁘다는 이유로 드문드문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맨날 반성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라고요. 자, 간접 흡연은 오노죠. 혹시 흡연하고 계신가요? 혹시 산책 나가서 리드줄 잡고 흡연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흡연 습관은요,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입니다. 자, 이렇게 흡연을 하면요, 2차 감염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2차 감염은
공기 중에 담배여기가 있을 때 제3자 혹은 반려동물이 숨을 쉬면서 흡입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3차 감염도 있습니다. 자, 3차 감염은요. 공기 중에 이제 연기가 다 날아갔어요. 하지만 옷이라든지 털이라든지 가구 등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환경 담배 연기 ETS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ETS에 노출된 고양이에게서 악성 림프종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극적인 연구 결과도 있고요. 흡연자와 살고 있는 반려견들은요, 호흡기 질환, 천식, 기관지염 이런 것들 그리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머질이 긴 종류의 개들은요, ETS에 노출이 되면 비강암의 위험이 250%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금연 1일 해볼까요? 6번째, 사상충약을 먹어야 하는데 또 깜빡했네요. 건강검진은 다음에 하자. 저는 캘린더에 아이들의 사상충약 먹이는 날을 알람으로 넣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약을 먹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날짜를 잘 지킬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상충에 민감한 것이 우리 버키가 처음 왔을 때 심장 사상충에 걸려서 왔거든요.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던지 우리 버키가 쩍쩍 그때는 말라갔었어요. 그때는 저한테 온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그 힘든 치료를 정말 고스란히 혼자 다 받았거든요. 지금은 어디가 아파도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티를 내는 그런 아이인데 그때 당시에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여름에는 외부 기생충도 신경 써야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고 기본적으로 건강 체크하고 건강 검진하고 예민한 보호자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살겠죠? 마지막으로 동물병원과 안 친해요 입니다. 동물병원에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저도 심장 사상충 약을 동물 약을 판매하는 약국에서 구매해서 먹이고 있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동물병원에 가서 심장 사상충 예방약을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덕분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려서 심장 사상충 약을 먹이면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건강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혹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고 대면하고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미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덜 아플 때거나 아니면 아프려고 하는 찰나에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노령 아이일수록 동물병원과 친해지자고요. 지금까지 우리 강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보호자의 대수롭지 않게 넘김, 수명을 단축시키는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반성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또 반성을 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맨날 사과를 하죠. 예민한 보호자, 부지런한 보호자가 건강히 오래오래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소중이들을 위해 공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 채널을 끝까지 구독하고 계신 보호자님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최고의 보호자를 만나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처럼 작은 채널은요, 찾기 어려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채널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메리칸 휴메너 소사이어티 보고서에 따르면 수의사들은 5세 이상의 개들 중 85%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